안녕하세요. 화평의 소리 13번째 성세경제학 두 번째 예. 사회주의인가 예. 자본주의인가 또 오늘 또 이종진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몸은 좀 어떠세요? 요새 좀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그 PCR 검사를 받았는데 네. 그 어저께 받았는데 이제 음성이라고 나와서 뭐 괜찮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감기약을 사 먹었더니 열도 좀 내려가고 이제 목 아픈 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근데 이제 또 운동을 못했죠. 운동을 해야 사는데 그리고 조금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잠깐 말한다고 뭐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좀 이 문제를 근데 오늘날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특강을 계속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건강하셔야지 또 계속 우리가 진짜 진액 같은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먼저 우리가 그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냐, 그러니까 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용어 자체를 조금 정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애매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쓰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그 논문에는 자기가 쓰는 용어가 뭐다라는 거를 정확히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 대화할 때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용도로 그 단어를 쓰겠지. 알아듣겠지. 그러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정의를 안 해요. 그래도 정의하려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제 가끔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뭐 철학에서 뭐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이제 현대 주장도 있듯이 이제 언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어떤 개념으로 쓰는지를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말을 한 거는 사회주의가 이제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역사적으로도 먼저 나왔고 이제 그 이제 후대에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둘은 서로 막 혼돈돼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이론을 주창한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 그 우리 사회라는 게 그냥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뭐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이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혁명인데 공산주의 혁명인데 오늘날 그 공산주의 사람들도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고 뭐 또 뭐 단계별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회주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를 공산주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 사회인데 절대 윗계급이 양보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은 계급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쪽을 때려 부셔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재산을 강제로 뺐든지,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죽이든지, 안 되면 뭐 쫓아내든지. 근데 이제 상당수 죽이죠. 근데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채용하고 있는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존의 세력을 그 상류층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것이 뭐 누구나 보기에 좋지가 않죠. 그렇지만 과정은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보고 좋으면은 그런 거 괜찮다. 예, 그러니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혁명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들고 나왔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 그 이제 그 혁명을 하는 쪽, 주창하는 쪽은 공산주의라고 보는 거고, 그냥 그런 혁명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는 걸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제 네. 정의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네 생명, 영대 재산 뺏기는 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거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가 조금만 이렇게 생겨나도 왜 겁을 내냐? 그 러시아 혁명이나 무슨 그 쿠바나 이럴 때 혁명 일으켰을 때 공산주의자 숫자가 퍼센트가 아주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아도 그 선동하면은 혁명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겁을 내는 거죠. 조금 있어도 이제 얘네들이 해가지고 혁명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씨를 말려야 된다. 씨를 말려야지. 그거 걔네 숫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니라는 것이 이쪽의 이야기예요. 이제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거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 그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굉장히 그 감정적인 게 풍부하고 그거를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표현해 내는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춤도 그렇고 그런 요소가 이제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일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감정이나 중국 사람도 그렇고 그 감정 표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예.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수예요, 하수. 예. 그러니까 저쪽이 뭐라 그래도 감정을 안 드러내서 자기 그걸 숨기는 예.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은 다데마에라고 해가지고 네.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를 않는 절대 것을 안 드러내요 그쪽도. 그리고 당연히 겉에 드러나는 모습하고 속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고 말도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그거는 또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 표현을 우리는 해버리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류가 발달한 게 근간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예. 예. 근간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없는 이제 감성을 막 자극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 한류 드라마를 봤던 후기 중에 내가 그 인상적인 게 한류 드라마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 드라마 보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각성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민족의 그 이제 특성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이제 이민진 그 작가가 말한 건데 한과 정과 흥 이런 걸 말하거든요. 다 그 감정적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하는 것도 그렇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이익과 월급과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장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아요. 자기 그 고용주나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정적인 게 있어요. 저희 아는 이제 저희 형이 프랑스 몇 달 가 있어 보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어느 날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그 프랑스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그 회사 앞에 수십 명이 피켓 들고 뺑뺑 이제 돌더래요. 출근할 시간인데. 근데 지켜보니까 좀 이따 이제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도 오고 그러는데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핏대 나거나 흥분한 상황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고용주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되니까 막 싸우고 그냥 끝나더래. 그래서 뭐 우리는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뭐 쟤네는 우리가 바라던 걸 어떻게 협상 뭐 이렇게 덜 감정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지금 그 공산주의라고 꺼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감정적인 게 많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6.25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예. 또 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악감정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이 더 커서 그런 예, 거 그러니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공산 정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목사도 죽고 뭐 제가 아는 한 이제 그 목사 이북스 넘은 목사님은 뭐 이북 가가지고 뭐 김일성을 안았다는 목사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개새끼 막 그 죽인 놈 가서 껴안아 이제 넌 그 새끼는 기독교는 막 뭐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걔가 언제 잘못했다고 뭐 사과한 일이 있어 막 이제 뭐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은 뭐 자기 부모가 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옆에 아는 사람들 끌려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예, 자기가 본 거는. 근데 그 봉산 이북에서 기독교인도 죽고 지주들도 죽은 사건 그리고 재산을 다 이제 뺏기고 놓고 왔던 거에 대한 이제 분노. 그 다음에 6.25 때 그 북한군이 처음에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후퇴하면서 그 반공적인 사람들을 그렇죠. 싹 죽이고 후퇴했다 이거예요. 네.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한 이제 분노.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있죠. 있고 예. 또 서로 간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심하게 시킨 것도 있고요. 반공 교육을.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화평의 소리인데 이거 쌍방이 알아야 돼요. 공산당이 반공주의자만 죽인 게 아니고 반공주의자도 공산주의를 또 똑같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보복으로. 네. 그러니까 똑같이 오간 거예요. 그 황해도의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수백 명 죽은 걸 이제 북한에서는 뭐 미군이 죽였다 그렇게 이제 그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월남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네 부모도 그때 죽었대. 그래서 방문 가가지고 막 적개심을 불러서 미제 이 새끼들이 죽였다는데 이제 나중에 조사한 거를 보면은 뭐 미군이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지만 그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민간인끼리 서로 맨 처음에는 이쪽이 죽이고 이쪽이 서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그 감정을 좀 풀어야 돼요. 그 감정을 풀지 않고는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악순환에서 맞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데 잘못 꺼내면 핏대내는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 서광선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그 박사 이대 교수했던 분이죠. 이제 근데 그분의 그 이북 출신인데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이북서 목사였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평생에 이 원수를 어떻게 갚나 하는 마음을 이제 먹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국제 회의에서 이제 이북 사람 그분을 이제 뭐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서광선 박사가 이제 미국 유학 갔더니까 이제 통역을 해달라 뭐 그런 뭐 요청이 왔대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주석이죠. 강주석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 서광선 박사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건데 그게 뭐 감염 그랬는데 그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버리기로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좋은 기독교인은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그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진짜 죽이고 싶겠죠. 자기 부모가 뭐 그리고 뭐 저도 제 딸이 죽었을 때 정말 운전자가 있었으면 벽돌로 정말 우리의 머리에 너 이 새끼 너도 한번 봐줘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이 새끼는 봐줘봐 뭐 그런 근데 뭐 만나지도 못했고 나중에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우리 딸인데 내가 옆에 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못 만나게 해요. 경찰서도 부디 그런 경험이 막 달려들고 막 뭐 중고 폭력이 안 나오겠어요. 못 만나게 하고 알려주지도 않아 누군지 나도 얼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어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럼요. 70년이 넘었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뭐 비기독교인들은 또 뭐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가 그 승리라고 말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인격이 우리와 연결이 되면은 그 자기를 고통을 주고 못 받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원수인 사탄을 사랑해야지 왜 사탄을 처벌하냐 그러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사탄은 다 알아요. 얘는 지금 다 알고 도전을 하는 거고 그 악행을 행하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기에 그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뭐 악당이냐? 악당은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그 공산주의 선전에 현혹된 바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들이 그쪽 이제 지주나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악한으로 이제 몰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실제로는 악한 사람도 있고 덜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강원도 사시는데 6.25가 되니까 그 소작인이고 하인하던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래. 갑자기 막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막 번뜩번뜩하면서 완장차고 그러면서 막 지주 이 사람들을 이제 막 찾아가서 막 이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주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막 결사적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이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여러 종류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의 경제적 그 계층에 따라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어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감정적인 거죠. 뭐 경제적인 것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요새 말로 갑질, 무시, 억울한 일 그런 이제 감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깨놓고 보면은 일단은 먼저는 이 사람 그 낮은 계층이 피해자예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쪽을 죽임으로 또 이쪽이 피해자가 이제 된 거지만 먼저는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온 책임은 이쪽한테 먼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런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뭐 얘기하기가 힘들죠. 힘들죠. 뭐 나왔다 하면 바로 뭐 그냥 뭐 빨갱이니 뭐니 뭐 이런 좌파니 뭐 이런 식으로 모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정말 서로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악마화 그리고 그야말로 뭐 죽일 놈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대에 그 이제 공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좀 악랄하죠. 아, 물론 뭐 그랬죠. 많은 죄악을 저질렀죠. 근데 제가 그 보면은 중국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접해보고 하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거기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고 했는데도 굉장히 이 공의와 정의를 정의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도리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좀 이렇게 두 구절로 나오는데 좀 더 한 문장 가지고는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라는 거는 부당하게 받는 게 핍박이지 정당한 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정당하게 받아도 핍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도라는 거를 말로만 하는 줄 아는데 말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죠. 말하고 행동은 따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요. 뭐 따로 노는데 뭐 어느 쪽을 말로는 뭐 이렇게 해달라는데 행동은 다른 쪽으로 나간다. 그럼 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들을 뭐 이렇게 알게 한다든지 뭐 뭐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그 장로교회 어떤 원조격으로 느껴지는 이제 영락교회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설교하는 거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공산 치하가 싫어가지고 이제 내려왔던 그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서북 청년단 얘기를 했는데 그 서북 청년단이 이제 그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나머지에서도 그들이 당한 거를 그대로 그렇죠. 갚았고 더했을 수도 있죠. 그냥 씨를 말려야 된다. 공산 그래야지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가 소수만 있어도 걔네들이 혁명 근데 그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사상의 문제 같지만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계층이 심화되고 격차가 심하면은 불만 질르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상을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고 세균이 항상 있는데 그게 있다고 확 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나쁜 상태가 됐을 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세균을 완전히 없애질 못해요. 우리가 무균 상태에 살질 못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언제든지 병날 위험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면서 면역력을 유지해야 건강히 사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을 씨를 말려야 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그 4.3 사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태인데 뭐 출발은 뭐 이제 좌익이 이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싸움은 이제 더 광범위한 여러 가지로 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경찰도 그렇고 뭐 그 군대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다 악랄하게 진압을 못하니까 서북 청년단이 나서가지고 악랄하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어린 모든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경직 목사가 저 회고록에서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서북 청년단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이제 이 땅에서 없앴다.
근데 했다고. 예. 그 제가 아는 그 노종선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 물망까지 올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담임 목사 거기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이제 그 영락교회하고는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영락교회 계속 다녔던 분이신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엔 가성가도 노종선 목사님이 그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누구? 노종선 목사님이시라고 지금도 북한 민족들 돕고 이런 분이신데 그 나무 심기 운동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그 일이 충돌이 났을 때는 양측이 다 잘못 양비론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양측이 다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서북 청년단이고 이제 그 국군 중에서 일부 또 악랄한 국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과를 했냐? 안 해요. 그래. 사과하면은 국가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그거 아는 사람 없었죠.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건 뭐 그저 나쁜 놈들 좌익 빨갱이 뭐 공산주의자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로 그야말로 교육의 탓이죠.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역사 인식이 부족하고 그것을 알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제가 안 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북의 이 동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들 또 이 땅에서 진짜 그거를 알아서 일찍부터 활동하셨던 그 평화주의자들 이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마 저에게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6.25 뭐 그쪽 4.3 사태라는 게 이제 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서북 청년단이든 황교안 목사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야죠. 그걸 했어야죠. 사과해야죠. 이거는 잘못한 거다. 네, 그 당시 이렇게 정말 생각했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황교안 목사가 신사 참배한 거는 이제 잘못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네. 그보다 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사과를 하는데 그럼 사과를 하면은 뭐 그러면 우리가 사과하면 뭐 그 공산당 그 새끼들도 뭐 사과하냐? 그 새끼들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해? 아니 그 걔네들은 걔네들 문제고. 그렇죠. 그 안 하고 하는 건 지네 문제고 이제 그러면 우린 사과를 하고 해결하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저 새끼들이 나쁜 놈 되는 건데 안 하면 똑같은 놈끼리 계속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 기독교든 뭐 정치적인 막 4.3 사태를 꺼내면은 뭐 펄펄 뭐 말도 못 꺼내하고 그거를 뭐 그쪽 피해자들 보상한다 그러면 뭐 니네 뭐 좌익이냐 공산당이냐 뭐 이런 소리를 이제 꺼내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민족이 서로 상생하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사회는 안 한다. 그랬던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라도 해야 돼요. 기독교라도. 맞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면형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탈을 쓴 무슨 뭐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한국 기독교가 엉터리로 나간 배려놓은 거죠. 한국 기독교가 괜히 공산주의하고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이제 버려놓은 거예요. 예, 공산주의에 대한 피해를 엄청 입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잘못 한 거예요. 이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경제학이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본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뭐냐라는 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 핵심적인 것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게 자본주의라 그랬을 때에 이제 옛날부터 자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후대에 나타난 것이 이제 자본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상업주의죠. 예, 상업주의. 그러니까 상업주의에서 이제 결국 자본주의로 나갔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개인의 사적 재산을 그 보장해 준다는 거. 예, 그 소유를 보장해 줘서 어떤 정당한 법이 아니고는 그거를 건드릴 수 없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 시대에는 권력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몰수해요. 그렇죠. 그 몰수해. 그럼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좋은데 유럽 사회에서 어느 지역을 쌈에다가 쳐들어서 점령했다. 그러면 그 땅은 다 점령한 왕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그냥 분배해 주는 거예요, 땅을. 뭐 그 전에 있던 땅 주인은 다 소용없어. 예,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인데 이제 그 개인 재산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경제 활동에 완전한 자유를 허용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상업 시대도 있지 않았냐. 하지만 굉장히 제한을 당했어요. 뭐 이거 저거 뭐 안 되고 뭐 누구만 해야 되고 뭐 굉장히 제한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이제 그 왕권이나 정부 그쪽하고 친한 쪽한테만 이제 상사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유로운 게 안 되고 완전히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쟁을 타는 사람끼리.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성공을 한 이유는 지금 이 경쟁에 있어요. 경쟁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좋은 걸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오늘날 망한 이유는 뭐냐? 거기는 경쟁이 없어요. 그냥 그 사회주의라는 것들은 목표가 최종 목표가 모든 계급 경제적 계급을 타파시켜버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냥 경제적인 이 소유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냥 하자. 거기는 경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열심히 더 일하고, 예? 그 다음에 막 창의적인 방법. 여기는 지금 그냥 나태한 거예요. 그렇지,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되게 편해. 여긴 자본주의는 좀 안 편해. 그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탈북해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자본주의에 내려와서 자본주의 굉장히 경쟁하는 거. 경쟁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적응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 하면 되는데 하려는 거. 여기는 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적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툭하면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받은 이렇게 뭐 정착금 이런 거 날린 사람도 많고 또 한다고 그랬다가 다 뭐 날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 옛날에도 시장 없었냐? 뭐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자본주의 사회 오기 이전에 그 가격이라는 것들을 영주가 정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동업접이라고 길드가 정했어요. 적절한 이제 금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자본주의 시대로 오면서
그거를 가격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결정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은 둘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그냥 결정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시장 경제인데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그 투기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문제도 있고 투기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게 약간 투기성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벌면은 이제 또 같이 나눠 먹고 투자한 사람끼리. 그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투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샀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층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큰 자본하고 작은 자본하고 붙으면 100% 큰 자본이 이겨요. 예. 이미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예. 네. 세계 그 거대 자본이 네. 일단 뭐 다 지배하고 있고 네. 한국 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탐욕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나 자본주의를 이제 막 그 신자유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학자하고 인터뷰하는 걸 유명한 학자예요. 들어봤는데 그 질문자가 그래요. 아니 저 자본주의는 그 탐욕을 근간으로 한 거 아니냐? 그 맞대요. 그러면서 되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역사상 그 탐욕이 없는 그 사회나 제도가 있은 적이 있니? 그렇게 되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거는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저 사회주의는 이제 뭐 누가 열심히 더 일한다고 그 사람이 뭐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를 낸다고 그 사람한테 이제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격을 일일이 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국가가 다 뭐 또는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가격을 그걸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모든 이제 생산 수단 이렇게 이제 정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로 치면은 땅이에요. 뭐를 재벌 그다음에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 자본에서 이제 공장 뭐 이런 시설 이런 건데 그거를 개인 소유를 안 하면은 이제 작은 집단인 경우는 이제 그 협동조합 해가지고 이제 그건 할 수 있는데 커지면은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그걸 하는 수뿐이 없어요. 국가 사회주의.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놈들은 또 탐욕이 없냐? 걔네 더군다나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인데 그럼 걔네는 탐욕이 없냐? 그럼 지네가 다 빼먹는다 이거예요. 특권층이 더 거기서 생기는 특권층이 거죠. 생기는 거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는 이제 그 뭐 게으름이나 나태나 무산이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냐?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나 뭐를 만들어냈을 때 국회에서 특허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보장해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열심히 자꾸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산업혁명 이런 자꾸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미국 사회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허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 사회주의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를 사회주의는 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자꾸 저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정치 체제하고를 막 혼돈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 체제는 독재 체제가 있고 공화정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체제라는 건 뭐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쥐는 거고 공화정 체제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 독점시키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권력을 공동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그 로마 사회도 이제 로마 공화정 그랬을 때 그 저 원로원이나 이제 그 귀족들 그 유력한 귀족들한테 권력이 상당히 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저 지도자가 되는 집정관을 택할 때도 한 명을 택하지 않아요. 두 명을 택해요. 서로 견제를 그렇죠. 하라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로마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실용적인데 전쟁 때에는 하나예요. 근데 평화로움 다시 둘 돼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제 성공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그 유연성 어느 이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때 문제에 대처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민주공화국 하는 거는 이제 권력을 독점시키지 않는 여럿이 나눠 갔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이 이제 그 권력을 그렇죠. 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공화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북한도 인민주의 뭐 공화국 그래요. 사회인민주의. 사인민주의. 근데 이제 거기도 공산주의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독재가 이제 일당 독재는 독재지만 그래도 거기도 무슨 위원회 같이 여럿이 이제 그렇죠. 나눠 갖는 예, 거예요. 예. 예. 이제 뭐 그래서 그런 말을 지네도 쓰는데 일당 독재면 독재지 뭐 결국은 그거를 견제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가 망한 거는 이제 두 가지 다 때문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기 늘어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그 평등히 살기를 원하겠어요. 다 잘 살려. 그걸 강제적으로 하려니까 이제 독재적인 강제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둘 다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가 이제 망한 거고 자본주의가 이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긴 쪽이 옳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특권층은 다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특권층이 다 생겨요. 생겨요. 그럼 이 특권층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회적 리더들인데 사회적 리더들이 얼마만큼 그 사회의 부를 공평하게 또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지를 늘린다든가 해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채택을 하고 사회주의는 또 자본주의적 요소를 채택을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진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느냐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욕심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념 그 오늘날 이제 그 저 진보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한 이념에 저 충실해서 그 이념을 벗어나면 자기네끼리 속에서 막 욕하고 싸움하는데 네.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론이 우리 사회를 전부 뒤엎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뭐 철학에도 그렇지만 그 본래 논리학에는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진리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저 조직 신학 뭐 저 철학 이런 것. 근데 현실 사회는 모순되는 게 상존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순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순되는 그거를 서로 상반되는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싸움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어떤 경우는 뭐 불가피한 싸움을 하지 않고 그 두 개가 그때 현실적으로 하도록 넘어가서 현실 문제를 대처하는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주의 그쪽으로 나아가야 사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이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진 않아요. 네. 다만 계급차가 나면 위험 또 다시 생겨요. 사회주의. 근데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으면 자본주의가 안 망하는 거고 완화시키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멸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어느 그 통계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빈부의 격차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혁명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또 뭐 외국의 그 학자가 있던데 지금 우리는 정말 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거의 그 병폐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도입이 돼 있잖아요. 이미 도입이 돼 있어. 그걸 더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공산주의냐, 그렇죠. 또 좌파냐. 그러면서 결국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예. 그게 반대예요. 참 웃기는 일이 반대인데 자본주의가 심각해지면 병폐가 심각해져서 아까 말한 혁명으로 나아갈 소수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그게 위험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날 한국의 그 부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지 자기 재산을 더 지키겠다고 아까 말한 건 탐욕이에요. 네. 그거를 뭐 조금 양보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어리석고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요소라는 거는 뭐냐? 시장 경제에 제재를 일부 가하는 거고 사유재산에도 일부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유재산 그 세금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세금이라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빚을 벌었는데 왜 그걸 왜 그 가져가라. 그리고 그거 자발적인 강제예요. 강제. 예. 이제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하고 이제 결국 다음에 하면서 이제 성서에 경작하면서 잘 들어보시면은 성경은 어느 거를 원리를 가지고 하냐 이제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런 걸 말하는 사람 별로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화평의 소리를 진행하는 것도 서로 간에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나쁜 거는 이제 낙인 찍기예요. 예. 뭐 저거 뭐 사회주의야, 뭐 빨갱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낼 시점이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어느 그 카톡방에 뭐 저기 있는데 그분들은 선교사들이시던데 그분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들도 이제 뭐 하니까 저 사회주의세요? 이러는 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너무나 이 생각이 편협돼 있고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돼. 함께 살아나가야지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또 남북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평화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의 소리 13번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